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지할 곳을 찾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일상들이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손끝이 떨리면 누군가의 손이 절실해집니다. 그 손은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이나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그 손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흔히 요양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누군가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턱은 너무 높아졌습니다. 대기자는 늘어나고 시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하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작은 아파트. 80을 넘긴 어르신은 오늘도 침대 곁 작은 탁자에 앉아 하루의 시작을 기다립니다. 딸이 출근 전에 준비해둔 도시락 반찬으로 아침을 먹고 점심에는 요양보호사가 잠시 들러 약을 챙겨줍니다. 하루 대부분은 TV 소리와 함께 흘러갑니다. 어르신은 2년째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혹시 이번엔 순서가 됐을까 기대해요. 하지만 대기 순번은 아직도 수백 명 뒤입니다. 국공립요양원은 자리가 없고 민간시설은 너무 비쌉니다. 결국 그는 여전히 집에서 버티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기다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9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증가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대한민국에서 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국 요양시설은 6,300여 곳으로 30% 가까이 늘었지만 서울은 오히려 9% 줄었습니다. 서울의 어르신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의 국공립요양원은 36곳, 정원은 고작 3,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기준 대기자만 1,700명이 넘었고 가장 긴 곳은 6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문이 닫혀 있으면 민간시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국공립요양원의 한 달 이용료는 식비를 포함해 약 90만 원 정도. 반면 민간 요양원은 치매 전담실 기준으로 340만 350만 원에 이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이 금액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 어르신의 보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곳은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비싸요. 국공립은 하늘의 별 따기고 민간은 너무 비싸서 결국 포기했어요. 결국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집에서 돌보거나 비좁은 소규모 시설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돌봄은 한계가 있고 소규모 시설은 돌봄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어르신들은 또다시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야 합니다. 서울의 요양시설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규제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정원 10명 이상 요양기관을 설립하려면 건물뿐 아니라 그 땅까지 소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폐업이나 부도 시 어르신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인 서울에서 이 조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서울 요양시설의 절반 이상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일수록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렵고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부족하며 폐업률도 높습니다. 결국 안전을 위한 규제가 불안한 현실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보험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소규모 시설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시설의 품질이나 입소자의 거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의 공백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자녀 세대는 직장과 생계를 병행하며 부모의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한 중년의 딸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출근 전에 아버지 식사 차리고 점심시간엔 전화로 안부 묻고 퇴근 후엔 바로 집으로 달려가요. 이게 벌써 3년째예요. 사실 저도 지치지만 아버지를 혼자 둘 수도 없어요. 이렇듯 가족 돌봄은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돌봄의 공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노년의 돌봄을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의 파고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공공요양시설과 민간시설의 중간 형태인 사회복지법 인형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지를 임대하고 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독일은 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어르신이 원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제도입니다. 결국 돌봄의 핵심은 제도의 유연성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규제는 사회의 안전장치이지만 그 목적이 현실과 멀어질 때 그 장치는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이 됩니다. 요양원 설립 기준의 핵심은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조건 하나로만 이를 판단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재무 건전성, 운영자의 자격, 입소자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본뜻은 문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사람을 고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시설의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설의 질, 인력의 전문성, 돌봄의 지속성 역시 중요합니다. 소규모 시설이라도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다면 그곳은 어르신에게 충분히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부족합니다. 돌봄 인력의 처우는 여전히 낮고 야간 근무나 휴식 없는 일정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은 높습니다. 결국 돌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리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지탱하는 일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돌봄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 단위로 돌봄센터를 두고 의료, 복지, 식사, 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요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대안 모델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돌봄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웃이 서로를 살피고 지역이 함께 돌볼 수 있다면 요양원의 문턱을 낮추는 또 다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만 이제는 제도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고 제도만으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 둘이 만나야 진짜 돌봄이 완성됩니다. 부모 세대가 우리를 키워주었던 그 손길처럼 이제는 사회가 부모 세대를 품어야 할 차례입니다. 누구나 늙어가고 누구나 의지할 곳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따뜻한 사회의 품이길 바랍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 이 말이 더 이상 뉴스 제목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양원의 문턱 앞에서 기다림으로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이제는 편히 숨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규제가 지켜야 할 것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문턱을 높이는 대신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손을 내미는 사회. 그것이 진짜 복지국가의 시작입니다. 노후란 결국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외로움과 기다림이 아니라 돌봄과 존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그 기다림이 길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를 견딥니다. 이제는 그 기다림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 전체가